자, 폭발 2분 전입니다. 빨리빨리 서두릅시다. 안녕하십니까, 송영창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일제 36년 만에 맞이했던 조국 광복의 감격, 그 감격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가정을 우리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조국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 저절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가정이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조국 광복을 위해서 8.15 직전에 조직됐던, 하지만 작전 개시 바로 직전에 그 꿈이 좌절되어 있던 한국광복군 OSS 특수공작대의 얘기입니다. OSS란 원래 CIA의 전신으로 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 만든 전략정보기구였습니다. 주요 임무는 정보 활동과 유격 활동을 병행하면서 적의 후방 지역을 교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 OSS 특수공작대는 바로 이 OSS로부터 비밀 훈련을 받은 특수대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광복군 OSS 특수공작대는 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일까요? 얘기는 8.15 해방을 석 달여 앞둔 194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조 보고! 방위공장 임무 완료! 하나, 둘, 셋, 버릇꽃. Your first mission is to infiltrate enemy camps and to unfold the next step with a hit-and-run attack. The second part of the infiltration will be given to you at a later date, soldiers. 죽어도 어쩌겠어! 김동지! 기분 내시오! 김동지! 여기서 쓰러질 수 없어! 김동지 정신 차려! 더 이상 못 뛰겠어! 정신 차려! 김동지! 우린 이보다 더한 일본군에서도 활용을 했었잖아! 김동지! 더 이상 못 뛰겠어! 김동지! 정신 차려! 김동지! 이봐, 정신 차려! 김동지! 이봐, 물! 김동지, 일어나시오. 쓰러진다는 것은 우리 대원으로서는 곧 외적들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요. 오늘 4월 29일은 내가 윤봉길 군을 죽을 곳으로 떠나보내던 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입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백천대장을 죽이던 의사 윤봉길 군이 나와 이 시계를 바꿔 차고 떠나던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차고 있던 허름한 시계를 대신 차고 내게는 이 회중 시계를 주며 떠나가던 윤봉길 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바로 같은 날인 오늘 윤 의사와 똑같은 임무를 띠고 떠나보내야 하는 여러 동지들을 생각하니 본인의 심중 한없이 괴롭기만 합니다. 선생님, 제 시계와 바꿔 차십시다. 아무래도 제 시계가 선생님의 시계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시계가 필요 없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제가 가야 할 길에는 시계가 아주 없어서도 아니 될 것으로 압니다. 하며 떠나던 윤봉길 군의 눈망울, 이제 여러분의 눈동자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하늘의 정한 뜻인 것 같습니다. 김 동지! 광복군에 대한 OSS 훈련은 광복군 제2지대와 3지대 두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범석 장군이 이끌고 있는 서안의 광복군 제2지대에서는 50여 명의 대원들이 1차로 선발돼 45년 5월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양에 있는 제3지대는 김학규 장군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1차로 선발된 20여 명의 대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훈련 시한은 3개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위한 무력부대로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것은 1940년 9월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임정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에 공개된 김구 주석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김구는 특히 미군과 한국 광복군과의 군사 합작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복군이 결성된 때부터 8.15 때까지 우리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가입을 시켜야만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 김구 주석에 의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수백 통에 달하는 그런 청원 문서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일제 패망 이후 우리의 발언권에 그 하나의 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노력은 194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결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승세를 굳히기 시작한 연합군은 일본을 밀어붙이면서 일본 본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단계로서 한반도 상륙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의 본토 사수 의지를 꺾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OSS는 이 작전에서 한반도의 지리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국 관내의 한국인, 특히 한국 광복군의 협조를 얻고자 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미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조국의 광복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광복군. 한미 군사 합작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었습니다. 45년 2월에 작성된 제1급 비밀 문서 한반도 진공을 위한 독수리 계획을 보면 훈련, 침투, 통신 방법 등 국내 진공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전의 시행 과정을 보면 선발된 대원들은 먼저 정보반과 통신반으로 나누어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작전에 투입됩니다. 작전은 청진, 신의주, 평양, 경성 등 한반도를 5개 주요 전략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우선 지역별로 정진대를 조직해 잠입한 후 거점을 확보하고 첩보, 통신, 파괴 공작 등을 통해 연합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동작전에 필요한 무전기술, 기타 전술을 미군이 한국 광복군한테 이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받은 한국 광복군은 적진 또는 한반도에 잠입해 가서 연합군의 상륙작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작전을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이제 군수물자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그것은 미군이
제공한다. 기타 이제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유계공의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을 광복군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의 그 6개항의 원칙이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원칙에 따라서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기들의 피나는 훈련은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공지들이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공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지들, 우리는 어쨌거나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마땅히 총칼로서 외놈을 물리쳐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조국이 부를 때 언제 어느 곳이든 죽음으로써 그 선봉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총칼로 외적을 무찌르자. 우리의 총칼로 외적을 무찌르자. 조국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여러 정세로 미루어 볼 때 조만간 일본은 해망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드디어 미군이 일본 본토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해방이 우리의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우리가 서안에 있는 이범석 장군 휘하의 이지대를 미군과 합작하는 OSS 공작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국내 진공을 서두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장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대원들의 잠재적인 능력, 전반적인 사기, 단결치 매국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OSS 공작대는 미군과 손을 잡고 국내 진공 작전에 더욱더 정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임시 정부도 그들과 발을 맞추어 광복된 내 나라로 환국할 준비는 물론 독립된 조국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나란 독립당이나 민족혁명당, 무정부주의 동맹, 민족해방동맹 등의 각 당파가 우리 임시정부 울타리 안에 모여 독립운동을 함께 추진한다는 게 부담이 된 게 사실이지만 이번 국내 진공 공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단결을 위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야당인 부주석 김규식 박사, 군무부장 김원복, 그 외의 인사들이 우리와 의의를 함께 하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독당 수뇌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석은 이범석 대장 사안하는 독립군과 훈련받고 있는 OSS 특공대를 활용, 국내 진공 공략을 가능한 심사인 것 같소이다. 1년에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 해도 우리 민족혁명당은 우리 당 강령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소. 한독당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건 독립된 우리 조국 사회주의 건설에도 반목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은 미국 아니라 어느 누구의 세력도 등에 업을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적으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해야 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의견이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국 광복의 문제가 최선의 문제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 등 어떤 입김에 의해서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독립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들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이 돼야 정부도 있고 당도 있는 게 아닙니까? 각종 첩보 훈련과 통신 훈련, 그리고 사격술, 폭파술, 도광술 등 게리라 활동에 필요한 특수 훈련. 각 훈련 과정은 전 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식으로 엄격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전 대원들이 무사히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조국 땅에 들어가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고맙소. 장동사님, 난 폭살을 할 뻔했습니다. 안방 훈련할 때도 그랬고 장애물 훈련을 해도 지금까지 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외적들을 눈앞에 두고 어찌 여기서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난 내 조국, 내 고향에 돌아가기 전까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지, 어느 외적인들 날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의 목숨을 간악하게 뺏은 놈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내농군을 탈출해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500여리를 걸어 광복군에 입대했어. 그것은 오로지 젊은 우리의 애국 충정으로 조국을 광복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옳습니다. 조국 광복의 길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꼭 해내고 말 것일세. 어쨌든 이 악물고 이 훈련을 끝마쳐야 합니다. 지금이 03시입니다. 제2 장애물 통과 시간입니다. 가시죠. 서안과 부양에서 한국 광복군이 OSS 특수훈련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제2차 세계대전은 종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버티던 독일은 마침내 5월 7일 연합군에게 항복했고 일본만이 외로운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합군은 동경과 요코하마 등 일본 본토에 대한 대공습을 감행한 데 이어 6월 일본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토록 사수하려고 애썼던 오키나와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패망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대장, 이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조석각? 우리 OSS 대원들 훈련 열심히 받고들 있죠? 물론입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각자 훈련에 만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앉으십시다. 예. 미군 측 평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견한 일이오. 이 대장, 이 모든 게 다 이 대장을 비롯한
젊은 동지들의 의지덕 아니겠소? 허나 민족의 혈관에 불길을 지피고자 하는 젊은 동지들의 마음가짐이 없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주석 각하, 이제 국제 정세를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이제 외놈들은 더 버텨봤자 얼마 못 갈게요. 하지만 소련군의 동태도 심상치 않고 연안의 조선 의원군들이 만주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 건국 동맹들이 이들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후 여러 세력들이 국내로 몰려들어 맞부딪히게 될 거이고 자칫하면 한반도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족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민족 분열은 절대 안 될 일이요. 그렇습니다. 그간 외적들한테 당한 것만도 치가 떨리는데 이제 우리끼리 갈라서야만 한다면 조국 광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 훈련을 마쳐서 선발 공작대를 조직하고 국내 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 측과 국내 진국에 대한 정식 승인 절차를 서둘러 주십시오. 알겠소. 조만간 내 서안에 내려가서 미군 측과 구체적인 합의를 보겠소. 그동안 이 대장은 훈련에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분발해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석 각하. 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목숨을 걸겠습니다. What an excellent surprise attack! You win. 제1조 작전 훈련 마치고 기대합니다. Good. They are no longer the lonely wolves. Now, they are the fierce wolves. 해냈다. 우린 OSS 특수 공작대다. 백개 폭탄이 되어 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폭발하리라.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제1기 OSS 특수 공작 임무 훈련을 무사히 마친 데 대해 축하를 보낸다. 대원들은 각자 짐작을 했겠지만 제1기 대원들의 특수 임무는 한반도에 대한 연합군의 공격을 돕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일본의 본토 사설을 꺾자는 데 있다. 이 공격을 돕기 위해 우리 대원들은
잠수함이나 낙하산으로 투입되어 우선은 첩보 활동 및 정보 송신, 그리고 최종으로 유격대 조직 및 군사시설 파괴 공작을 감행하게 된다. 이 모든 게 성공할 경우 그대들은 국민군을 조직하여 미군 상륙과 때를 맞춰 후방시설을 교란하고 무기와 탄약을 공중지원을 받게 된다. 다음은 한반도 전지구 담당 공작반 편성을 발표한다. 함경도 반장 김용주의 어명. 네. 평안도 반장 강정선. 네. 황해도 반장 송면수. 네. 경기도 반장 장준하. 예. 강원도 반장 김준혁. 네. 충청도 반장 정일명. 예. 전라도 반장 박홀. 네. 경상도 반장 허영일. 네. 이상이다. 그때 제가 훈련 받은 거는 임무 받은 거는 평안도 반입니다. 평안도로 떨어지는 걸로 내 고향이 평안도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그 평안도 일대의 적 그 배치 상태, 또 이제 그 조수나 이제 그 일기예보, 주요한 것이 이제 저희들 임무로서는 이제 일기예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상정보가 필요하니까. 우선 3개 조를, 그러니까 한 조에 5명, 그러니까 그 5명 중에는 각 조금 전에 얘기한 각 기술자들이 다 있더만, 폭파광제든가 혹은 정보광제든가. 무전은 필수고 5명이 다 해야 되고, 그때 말하자면 우리가 지시받은 건 한 조가 1개 사단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조가 3개 사단을 국내에서 편성하도록 임무를 맡은 거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임무를 받고 네. 이제 그 배치를 받으실 때 심정은 어땠어요? 심정이야 모두 저만 하나 나오려고 제비를 뽑았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심정은 어떻게든지 내 나라 못 청가겠다는 심정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압록강 지금은 단동이 됐지. 예? 안동 해가지고 철교루에서 넘어 들어오다가 팔다리가 부러지더라도 다리라도 발라보고 죽겠다는 것이 그때 모두 젊은 사람들의 심정이었다고. 장동재,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글쎄요. 대장님께서는 장동재와 같이 유능한 인재는 전후 처리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실 줄 알았어. 그때가 되면 일할 동지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외놈들을 내 조국 안에서 응징하고 심판하고 몰아내려고 떠나는 참이요. 아무리 사지를 한들 이 내 한 목숨 어찌 아깝겠소. 미련이 늘 있겠소. 우리가 명예롭게 조국 광복 최일선에 나선다고 생각하니 잠도 안 올 지경이요. 더구나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보게 되다니. 이게 꿈이 아니고 뭐겠소, 장동지. 김동지. 장동지. 내 영혼 저 노을처럼 번지리 결의의 가슴마다 빛빛으로 내 영혼 영원히 헤엄치게 조국의 역사 속에 빛빛으로
이제 한반도 진공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늦어도 8월 20일까지는 진공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이 됐고 남은 것은 정확한 진입 방법과 시간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군은 8월 7일 다시 서안을 방문해 한미 최종 전략회의를 갖고 진공작전을 앞두고 있는 대원들을 격려합니다. 동지들, 우리의 젊은 광복군 동지들 손에 의해서 본토 진입 탈환을 생각하게 되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일본이 패망하더라도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국으로 들어가서 일제 축출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힘을 새 국가 건설하는 데 바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군과 함께 우리 광복군 전원은 국내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고 버텨왔으니 우리 모두 살아서 광복된 조국에 돌아가 함께 만날 날을 하느님께 기원하겠습니다, 동지들. 그럼 동지들은 지금부터 출동 대기 태세로 들어간다. 광복군 OSS 대원들이 조국으로의 진격 명령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황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 순회들은 일본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선언을 묵살한 채 연합군에 대한 항쟁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8월 6일 미군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해 시가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같은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 대일 선전포고를 발표한 소련은 만주에서 일본군에 대한 일제 공격을 단행합니다. 이제 일본의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대원들의 사기는 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진공작전 개시 선언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진공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Congratulations, General Lee. 무슨 축하요?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게? Japan has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without conditions, sir. She has surrendered. 뭐라고? 일본이 투항? 그러면 항복을 했단 소린가? Congratulations, General Lee. The war is over.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람
장동지, 이렇게 허무하고 분투할 때가 어딨어? 우리 독립군은 내 나라 내 강토 안에서 외놈들을 몰아내기 위해 총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 외놈들이 스스로 항복을 하다니, 이렇게 허무할 때가 어디 있어? 만주벌판을 들개처럼 쏟아내면서 오로지 외정을 몰아내고 내 조국 광복을 소원으로 알고 버텨온 우리인데, 먼 역사에 내 조국이 우리의 젊은이들의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남의 나라 손에 독립이 됐고 광복이 됐다고 기록이 되면 우리 후손이 뭐라고 평가를 하겠소? 난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누가 나가서도 난 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오. 장동지, 하지만 우리가 치러할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외적의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서안과 부양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서 국내의 요소를 혹은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도 미국 육군선과 다 약속이 됐던 것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을 하였으니 진실로 전공이 애달고 아깝기도 하거니와, 그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아주 침통했습니다. 그분은 엔간해서 눈물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선생님의 눈에 이슬이 맺히신 것을 제가 뵀는데 그만큼 비통한 생각을 가졌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광복군이 국내 정진을 해서 피를 흘려야 우리도 전후문대에 대해서 어들은 다소나마의 발언도 할 수 있다 하는 절실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순에 다 무산되고 마니까 그 비통한 심정은. 자, 모두 기운들 차립시다. 우리의 힘으로 외적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나 어쨌거나 저 악랄한 외적들이 항복을 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임정이 나아갈 길을 의논들 하십시다. 우리는 우선 마지막으로 조국 광복의 문제, 독립의 과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선 국내로 보낼 독립군 산하에 정진군을 발족 파견해야 합니다. 아니, 그 일은 연합군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지난번 두곡에서의 한미 최종 작전 회의 때 국내 정진군 파견의 합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내 정진군 파견 문제를 이 국무회의에서 가결합시다. 동의합니다. 이 의견은 이범석 대장의 간곡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진군 대장에 이범석 장군을 임명하고 국내 정진군 파견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범석 장군을 정진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정진군 국내 파견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원 뭐였는가? 곧 나는 국내로 들어갈 계획이다. 여기 모인 동지들도 나와 함께 행동을 해줘야겠어. 임시정부는 내게 국내 정진군 총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다. 국내 누구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중국 전구 미군 사령부가 내일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낸다니 우리도 그 편에 편성하라는 전달이다. 아니 우리 동지들 다 함께 갈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두 부대장은 여기 남아서 뒷일을 처리해주기 바란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다가온 일본의 패망. 하루라도 더 빨리 광복군을 조국에 진입시켜 치안을 유지하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 아래 다시 국내 정진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8월 15일 정식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해방된 조국. 하지만 그 조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광복군 OSS 국내 정진군의 귀국길은 아직 멀고 험난했습니다. 이범석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내 정진군이 마침내 미군 18명과 함께 서안 비행장을 출발한 것은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오후 4시였습니다. 정진군 인원은 이범석 장군을 포함해서 4명, 말하자면 선발대였습니다. 하지만 산동반도까지 갔던 일행은 곤명의 OSS 본부로부터 귀환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본 동경만에 진입하려던 연합군 측 항공모함이 일본 비행대의 습격을 받았으니 한반도 상공 역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을 안고 돌아온 대원들이 다시 고국을 향해 출발한 것은 8월 18일. 조국 광복을 맞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동재, 이번엔 정말이지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우리는 임시정부 국내 정진군 제1친이요. 꿈에도 그리던 우리 조국 땅에 첫 번째로 발효되는 영광을 안게 될 것이오. 하지만 일왕의 항복 방송을 했는데도 지난번 저들의 특공비행기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소. 물론입니다. 36년 만에 되찾는 조국을 우린 새롭게 건설하는 데 힘쓰기만 하면 될 것이오. 빼앗겼던 땅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저들이 무슨 얼굴로 뻗대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요. 우리의 총칼로 얻은 광복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린 비록 4명뿐이요. 허나 국군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오. 동지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서울과 연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Just a moment, please. We are representatives of the Allied forces and are entering Korean airspace in high altitude. Do you read me? Acknowledge my plane. Answer back. No information yet. 나는 미국 군사사절단 고문이요. 이대로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해야 하오. Of course. 이번만큼은 여하간에 입국해야 하오. 명심해 주기 바라오. I'll try. 정말이지.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구려. 금방이라도 뛰어내려 조국 하늘을 훨훨 알고 싶습니다. 대장님, 무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동지들, 밖을 한번 보십시오. 뭐야? 적기가 뜬 거야? 조국이다! 나의 대한민국!
내 조국이다! 우리 연애의 성들을 외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 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워도 찢긴 몸이 연안에 떨어지니 물고기 밥이 된들 온통 질 우리의 연애에 물 마시고 자란 우리들 그 물고기 살찌게 된다. 야! 조국이다! 난이 신이 이라시다노. 당신들이 여기에 온 이유 충분히 알고는 있어. If you already know this, you and your men disarm and return to your country. I am Colonel Birch, representative of the Allied forces, here to discuss the conditions of your surrender. 아직 동경 대본영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은 바 없으니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돌아가시오. 이미 일본 전황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사실 모르는가? 이젠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해. 만일 돌아가지 않으면 흥분한 우리 병사들이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모르고 신변 안전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오. 저 새끼들 그냥 각자 산뒤 적의 공격에 대비해. 내가 쏘면 모두 쏴. General Lee, take off your gun. We have something to discuss. 무엇이요? 협상? 여기서 다시 서안으로 되돌아가느니 난 탈출하여 시내로 잠입하겠소. 서안으로 돌아갈 때 낙하산이라도 있다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지만 저들의 회담에 따를 수밖에 없어. 차라리 전투라도 벌어졌으면 좋겠어. 외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 무슨 허수아비 같은 짓인가 말인가. 그토록 그리던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장동지, 노동지, 난 못해. 놈들을 쫓아내고 말 거야. 난 못해. 장동지. 야, 이 외놈들아, 모두 나와라. 30년 민족의 하늘을 열리라. 대한 독립 만세. 야, 이 외놈들아. 야, 이 외놈들아. 그토록 그리던 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휴전 조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군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내 조국 내 땅에 들어와 독립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지도 못한 채 대원들은 다시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국 땅을 밟은 지 28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의도 병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그 중구로 다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로서나 혹은 광복군으로서 국내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지만은 그때 이미 그 우리나라에 대한 한 가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이 아직 명백히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한편 이제 서로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정책을 다 세워가지고 이미 그 우리나라 북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돌아갔다가 다시 광복군 혹은 임시정부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결국 그해 11월 달에 와가지고 김무선 회장 전부 다 개인 자기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광복군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보려 했던 조국 광복의 꿈. 해방된 조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꿈. 한국 광복군 OSS 특수공작대의 모든 꿈은 3개월간의 그 고된 훈련과 각오에도 헛되이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입국만을 허락한다는 미 군정의 방침에 따라서 초라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한반도는 새로 수립된 독립정부 대신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하에 놓여졌고, 이것은 결국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방이 조금만 늦게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 땅에 광복군 OSS 특수공작대가 예정대로 들어올 수만 있었다면 과연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이 질문은 영원한 가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8.15 해방은 결코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절로 주어진 선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끝까지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OSS 광복군 한반도 진공작전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